김용 전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 바로 이재명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하고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그 SNS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했고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까지 했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김 씨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을 확인하면서 변론 방향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열린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위증교사 등 사건 1심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내놓은 겁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과거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서 이달 말에 1심 선고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도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동지를 할 수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을 사건에서 김 씨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예,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이 모임 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한 거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증거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 대화방에 보내면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이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이 통화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가 이 검찰은 일부러 이 유동규와 김용 부원장 사이의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자 이 대표는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 압수된 전화기 내역과 이 통신 기록 조회 시점만 밝힐 수 있다면 이렇게 이 변론 전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증거 기록까지 입수를 해서 그걸 변호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변론 방향까지 제시했다. 지금 이게 검찰이 내놓은 증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증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원장의 변호사로 정식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관계인만 연락하거나 또 입수할 수 있는 증거 기록을 어떻게 자신이 입수해서 이렇게 보여줬는지 이 부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 관련해서 검찰은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증거 기록을 확보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친 이재명계 인사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이 소송 서류를 민주당에 무단으로 유출해서 당 홈페이지와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 서로를 언급했던 김용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싱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뭐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들려드렸듯이 스스로 인정하는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관여했다. 이런 정황이 검찰이 재판에 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결국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자격이 있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뇌물 사건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키려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본인의 최측근으로 있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어떤 조언 차원에서 좀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법률적으로 따지면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인 증거가 저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직접적인 증거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의 어떤 조언이었다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의 문제는 그런데 이 증거 자료를 갖다가 입수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까 저희 기자가 그 네네네. 사례를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누굽니까? 현근택 변호사, 지금은 뭐 수원시 제2부시장이신데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소송 서류를 민주당에 무단으로 유출을 해서 당 홈페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지금 기소까지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 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서류 자체가 네. 증거 자료 자체가 지금 최근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소를 쓰는 검찰의 직접 증거로서 채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일반 사건이면 이거를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증거자료 수집부터 여러 가지 정황상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정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본안 사건 외에 위정교사로 새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정을 한 사람은 경기도 그 시장상권진흥원장,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를 지낼 때, 그리고 위정을 교사를 한 사람이 이재명 대선 캠프의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을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판에 개입을 한 것은 김용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이낙연 후보와 경쟁을 할 때 호남 지역의 이 조직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서 요구를 했다. 이거 검찰의 기소장 내용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예, 거죠. 20억을 요구를 네. 했는데 네. 그중에서 단계적으로 받다가 8억 몇천만 원을 받은 시점에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중단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검찰의 그게 기소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네네. 그렇기 확정된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예, 네. 그 기소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죠. 수혜자. 네. 예,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표뿐이 아니고 다른 민주당 조직에서도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송국권 패널께서 지금 아까 이제 위증을 했다, 위증 교사를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그분들도 지금 검찰의 기소를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유무죄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